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린의 박순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TMT 정보보호팀에서 핀테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TMF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규제 동향입니다.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MF 사태가 발생한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이를 통해 드러난 전반적인 이커머스 업계의 허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개정 논의가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까지의 규제 기관의 동향과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4년 7월에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에 대해 무기한 정산 지원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용자와 판매자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와 감독 체계의 대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러한 티메프 사태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규제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F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F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TMF의 모회사인 큐텐이 무리하게 경영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지분을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여러 기업들을 인수해 왔습니다. 큐텐 측에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큐텐이 24년 2월 미국 쇼핑몰인 위시 인수를 위해 자회사들의 자금을 동원해서 자회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이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산 주기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산 주기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있어서 카드 결제 시 일반적인 정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는 직접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업체인 가맹점들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결제 대행 업체라고 하는 피지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는 피지사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피지사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과 같은 업체들과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피지사 본연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 대금을 중개거래 플랫폼 업체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를 하고 수령을 해서 최종 구매 확정을 완료하게 되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는 그 주기가 바로 정산 주기인데요. 사실 이 정산 주기는 현행법상 규제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업체마다 이 정산 주기를 약정을 통해서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TMF 같은 경우에는 타 업체에 비해 정산 주기가 긴 편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장 70일에 달하는 정산 주기가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TMF가 정산할 때가 되면 상품권 등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금으로 정산 대금을 지급을 하면서 돌려막기를 하였고, 그 금요가 켜져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까지 촉발한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24년 7월에 TMF가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대금 정산 무기한 지연을 선언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TMF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고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막대하였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입점업체는 4만 8천여 곳, 피해액만 무려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환급된 일반 소비자의 피해액도 무려 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청약 철회에도 상품 대금을 미환급한 TMF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서 미환급 대금을 회생 계획 안에 포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티몬의 회생 계획 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받을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보이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0.75% 정도인데요. 그러면 사실 1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을 했다면 실질적인 부재액은 7,500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실상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았다고는 보기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드러난 이커머스 업계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허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MF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통신판매 중개자 지위에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는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 즉 피지사에 해당됩니다. 피지사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 매개하는 전자금융업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정상 구조에 따라서 피지사도 여러 형태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카드사와 신용카드 대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이커머스 업체에 정산하는 1차 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피지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입점업체인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2차 피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MF 사태에서 TMF는 2차 피지에 해당하고 TMF 사태의 핵심은 무리한 경영 확장 과정에서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 대금을 유용한 것이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법, 이런 관련 법령에서는 판매 대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MF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첫 번째 제도적 이슈는 미정산 대금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산 기한 규율이 미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정산기한 규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TMF는 정산 주기를 타 업체보다 좀 길게 설정을 하였기도 하고요. 이때 정산 주기가 길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TMF의 모회사인 큐테는 무리한 인수합병에 부족한 현금을 TMF의 정상금으로 충당하여 오다가 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정상금 미지급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서만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커머스 피지사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감독 수단이 부재하였다는 점입니다. 피지사가 정금법상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만한 감독 수단이 없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금법 42조에 따라 건전 경영 지도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게 경영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허가업자, 즉 전자화폐 업자 등과 같은 허가가 필요한 전자금융업자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권 규제가 부재하였다는 점인데요. 이 사태가 본격화됐던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다시피 TMF가 정산할 때가 되면 상품권 등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팔고 그 자금으로 정산대금을 지급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근본 사태가 촉발하게 되었습니다. 상품권에 관한 규제가 사실 99년 2월에 상품권법이 폐지가 되면서 상품권 발행 주체 한도 등에 관한 제약이 사라지고 이용자 예탁금인 상품권 구매 대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이 취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21년도 머지포인트 사태로 개정된 정금법이 24년 9월부터 시행되어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기준이 삭제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강화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 지급수단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TMF 사태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금법에 따르면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많은 상품권들이 규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TMF 사태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TMF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상품권 중에 일부는 이런 선불업의 규제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지포인트 사태는요, 정금법상 선불전자 지급수당 발행 및 관리 여부로 등록하지 않은 머지포인트가 자체적으로 선불식 포인트를 발행을 하고 이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예치금을 자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을 하다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고객들의 환불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고 가맹점의 대금을 미정산하게 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태로 개정된 정금법이 24년 9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정금법 규율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불업자의 등록 면제 기준을 한 개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 잔액이 30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인 경우 등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금법 25조의 2에 따라 미사용 선불충전금의 100%를 외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서 별도 관리가 의무화되었고요. 정금법 36조의 2에 따라 상품권 등의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시에는 재무 건전성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먼저 선행적으로 취약점 부분이 진단이 이루어지고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면 머지포인트 사태나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항상 사후 약방문식으로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취약점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뒤늦게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요, TMF 사태 이후 지금까지 전개 과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히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TMF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정부에서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금융위와 공정위에서 향후 제도 개선안과 입법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대규모 유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입법안입니다. 이커머스 및 피지사에게 판매 대금, 즉 미정산 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를 하고 이커머스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로 하고 또 피지사도 당사자 간 약정 기한 내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며 피지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단계별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러면 앞에 상세하게 지금까지 어떤 사태가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어 왔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피지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피지를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피지랑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대가의 수수 및 정산 대행이 판매 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지의 본질이 제3자 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는 영업임을 명확히 하였고 또 정금법은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적용이 배제되게 됩니다. 이에 의하면 TMF는 피지업에서 제외되고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내부 정산 업무의 특성이 산업별로 다르다 보니 피지업으로 일괄 규제할 시 타 업종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피지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 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외부 관리하여야 하고, 외부 관리하는 정산금은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외부 관리해야 하는 정산금은 개정안 시행 후부터는 정산금의 60% 이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80% 이상, 그리고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외부 관리하는 정산금은 보호를 위해 상계 또는 압류가 금지되고요. 합병 또는 영업양료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피지사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도 금지됩니다. 또한 정산금에 관한 청구권을 갖는 판매자 등은 외부 관리하는 정산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피지사의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피지사가 대규모 전자지급 결제 대응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 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구간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0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본금 규모는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피지사의 정산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정산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개정안에 의하면 피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은 전자화폐 업자 등과 같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 시 단계적으로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고, 만약 변경된 대주주가 일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금 또는 앞서 말씀드린 선불충전금 유용 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전자금융업자가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 관리하는 정상금을 유용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안과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발의된 정금법 개정 법률안에서 피지의 정의 및 적용 사업자 범위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피지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사업자들, 티메프와 같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인데요. 이들 중 일부는 더 이상 피지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 정산을 해주는 경우, 이런 해당 이커머스 업체가 더 이상 정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현재 발의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법률안이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이커머스 업체들이죠. 대규모 유통업자로 의제를 해서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피지사가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그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이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고 별도 관리되는 판매 대금은 상계 압류가 금지되며 합병 또는 영업명료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양도 또는 담보 제공도 금지됩니다. 또한 판매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갖는 판매자 등은 이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4년 10월에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안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즉 판매업자, 입점업체인데요. 입점업체가 되려는 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판매 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정산 대금 지급 절차, 시기 등이 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계약서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업자가 중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전에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통지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변경 내용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업자는 이용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소비자의 구매 확정일 또는 결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네, 지금까지 굉장히 길게 개정법률안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간략하게 개정법률안의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TMF 사태 이후에 정금법 개정안이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전자금융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급결제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유형에 또 관계없이 자금 부과 및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에 대해서 일관된 규제와 감독을 적용을 해서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피지사의 파산이나 자금 유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또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춰 기존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강화가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업계의 부담을 좀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와 또 단계적 시행 방안 마련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규제 기관은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규제 기관의 동향과 향후 기업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은 25년 2월 19일 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 업무 운영 계획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 전자금융업자, 즉 빅테크사에 대해서 올해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급결제 대행 업무 관련 정산대금 관리 체계 및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을 정기 검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페이 첫 검사로 네이버 파이낸셜을 대상으로 올 4월에 사전 검사에 착수하고 5월에 정기 검사에 착수했는데요. 핀테크 업체 중 금감원의 정기 검사를 받는 최초 사례이고, 금번 검사 결과가 핀테크 업계 관리 감독의 강도나 방향성을 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아가 올 5월 25일에는 금감원이 피지업체의 정산대금 60% 이상을 외부 기관에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율규제 초안을 피지업계에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TMF 사태 이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자 자율규제부터 마련해 관리감독 기준점을 잡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금감원은 피지사들이 정산자금 중 60%를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에 맡기도록 하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사전 예고했습니다. 오늘 8월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피지사들의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지사들은 정산자금의 60%를 외부 위탁해야 합니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할 경우에는 30% 이상을 외부 관리하도록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행정지도는 지난해 발생한 TMF 사태 이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1년이 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은행 또는 보험사가 피지사의 정산대금 절반 이상을 관리하게 되므로 정산대금 유용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자율규제와 행정지도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금감원의 감독검사 업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피지사 입장에서도 사실상 의무가 생기는 셈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산대금 별도 관리 수준을 100%가 아닌 60% 수준으로 정했는데요. 이는 소형 피지사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한 연착륙 조치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개정안은 피지사, 이커머스 등 관련 업계의 규제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업자는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지사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지사들은 자금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별도 관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 기준, 자본금 상향, 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규제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논의 현황을 계속 주시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강화된 규제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토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한 후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과 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앞에 발제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좀 더 이어갈 예정입니다. 토론은 제가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고 패널분들께도 질문을 드려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은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주은 변호사님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의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시다가
법무법인 린의 핀테크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어서 김도희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변호사님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회계감독부, 분쟁조정실에서의 실무 경험과 법무법인 광장의 금융규제팀 및 기업자문팀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린에서 금융규제 및 자문 분야 전문가로 활약 중이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서연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서연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린의 TMT 정보보호팀에서 핀테크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서연 변호사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앞서 발제에서도 다루었듯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과 준비 전략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피지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커머스 업체의 규제 방향을 세우고 피지사의 정상금 외부 관리 의무화 등 여러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금법 개정안에서 피지의 정의가 명확화되면서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피지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는 현재 발의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안 등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급법 개정안을 통해 타인 간의 정산 대행이라는 피지업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자기 사업을 위해 내부 정산을 하는 경우를 피지업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래 피지업의 성격 및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이른 바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정안에 의하면 티메프와 같은 사업자는 피지업에서 제외되게 되고 다른 법령의 규제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사업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까지의 논의는 정산 대금이 유용되지 않고 판매자에게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막상 오픈마켓과 같은 사업자가 피지업에서 제외되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등의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면 규제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판매자 보호 측면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내부 장사하는 경우에도 어떤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 패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김주현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그 오픈마켓 사업자의 경우에 피지업에서 제외되고 뭐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등의 규제받지 않게 되면서 좀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갖고 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박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규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 들자면은 기존의 뭐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가 구체적인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뭐 선불업이나 피지업 등 그 전자규모업 등록을 뭐 꼭 해야 되는 것으로 거의 뭐좀 해석되었었는데 특히 그 TMF 사태 이후에는 금감원 담당 부서의 업무가 막 폭증하면서 좀 새로 신설된 이커머스 업체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는 이커머스 업체, 뭐 전자금융업 하려는 모든 업체들에게 전자금융 등록을 요구하면서도
전자기업 등록은 뭐 사실상 뭐 1년 뒤에나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던 상황이어서 곤란했던 뭐 상황이었는데 뭐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이커머스 업체나 대규모 유통업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 이커머스 업체가 이런 규제를 받으면서 피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기존의 피지 이커머스 업체 중에는 피지업의 사업 등록도 같이 했던 업체도 꽤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피지업 등록만 했던 회사하고 피지업 외에 사업 등록 혹시나 해서 뭐 포인트 관리하고 뭐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뭐 같이 받자 해서 사업 등록까지 했던 회사들 간에 어떻게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규제를 받느냐 하는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좀 들어서 이런 피지업 선불업 등록을 같이 했던 업체들 중에는 그럼 이 기회에 그냥 선불업 라이센스 자체를 반납해야겠다 뭐 이렇게 고려한 업체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이커머스 업체 중에 피지업 외에 선불업 등록하는 업체들은 뭐 차라리 선불업 라이센스를 반납해서 전자금융거래법 관련된 규제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도 뭐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대규모 유통업법, 뭐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이 개정되고 그 관련 규정이 좀 시행되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보안입법의 필요성 공감해 주셨고, 또 그러한 소규모 이커머스 업체 중에는 피지업과 선불업 등록을 함께 했던 이런 업체가 선불업 등록을 취소하면서 아예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 입법의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 커머스 업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정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좀 보다 보니 외부 관리하는 정상금에 대한 내용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개정안에 지금 피지사가 외부 관리하는 정상금을 단계적으로 법 시행 후부터는 60%,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80%, 그리고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금법 개정안은 물론 판매자, 이용자 보호 측면, 재무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영세한 중소업체들, 피지사들 중에서는 대규모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유동성 측면,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한 제약과 부담이 따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피지사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모든 피지사에게 일률적으로 정산금을 100% 외부 관리 의무화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서영 변호사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세현 변호사입니다. 피주사의 정산 자금을 외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 관리될 그 정산 자금 규모가 이 현황이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그 전자금융 영업 현황을 보면은 이 자료는 2025년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 따른 것인데요. 2024년에는 피지업, 선불업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지업은 162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전자금융업 전체 매출이 최초로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피지업은 한 9조가 넘는 정산자금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정산자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장차 이 산업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업에 관해서 금융당국은 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피지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애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여름 정도에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60% 이상 신탁, 단계적으로는 100%까지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박순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정상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또 국민의 전반적인 전자금융업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피지사들도 재무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피지사의 부담이 이제 증가될 텐데요. 대형 피지 이외에 중소 피지사의 경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 운용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산자금 외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장차 이 산업에서는 보증보험사, 신탁사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이런 보증보험사에서는 새로운 자금 수요 때문에 보험료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피지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피지인지 2차 피지인지 대형 피지인지 중소 피지인지 간의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피지사의 신용도에 따른 차등적인 수수료율이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과 관련해서도 은행이나 증권사의 특정 금전 신탁 규모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선불업자들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은행 예금이나 국채, 지방채, MMF 같은 안전자산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1종 수익자나 2종 수익자를 나누어서 1종 수익자는 이용자, 2종 수익자는 피지사 이런 식으로 정하든지 정상적인 영업 중에는 수익자를 2종 수익자로 정하고 파산 등의 경우에는 1종 수익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 감사합니다.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의 측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하지만 중소업체의 유동성 관리 제약이라는 부담도 따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은요, 일단 정금법이 두 차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번은 머지포인트 사태였고, 지금은 TMF 사태인데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에 선불전자 지급수단과 관련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이 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중에 있고, TMF 사태 이후 피지와 관련한 정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24년 9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 정금법은 사실 TMF 사태 이후에 시행이 되었는데요. TMF 사태에서도 정산자금 돌려막기 과정에서 온라인 상품권 등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개정정금법이 그럼 TMF 사태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개정정금법이 이커머스 업계에서 정산자금 유용을 또 방지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핀테크 산업의 이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지 한번 변호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김도희 변호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이 개정정금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와 핀테크 산업의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에 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정정금법이 내용을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크게 도입된 게 선불추정금 별도 관리 의무화가 있고 운영 방법 제한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단은 기업의 운영 자금이 크게 제한돼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별도 관리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나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해서 이게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긍정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런 조치들이 티몬이나 유메프 사태에서 발생한 충전금 유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있는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입해서 지켜봐야 하겠지만 유사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는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입된 게 개정안에서는 선불충전금 우선 지급 보장 조항이 있는데요. 업체 파산 시에 선불충전금에 관한 절차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정해놔야 소비자 자산을 보호하고
국제 파산 시에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상 점검을 금감원의 정기 검사를 통해서 하도록 도입이 됐는데요. 분기별 점검 의무화 조항인데 집중하는 핀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감독 인력이나 자원이 크게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또 문제 발생 후에 확인하는 상호적인 조치로 전락될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 예상을 해서 금융감독당국은 적극적으로 인력 투입을 이 분야에 있어서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정기적인 사전 조치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번 TMF 사건 같은 유사한 사례는 재발이 좀 억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불 충전금 보호조치 고지 의무 조항도 들어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소비자는 자신의 선불 충전금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일단은 그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보이고 TMF 사태의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 산업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 건지도 토론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산업의 특성상 이걸 시행했을 때 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예측이 좀 어렵기도 하고 바로 이게 제대로 도입되기는 어려운 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입된 지 좀 됐지만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방지법에 의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피테크 서비스가 기존 규제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테스트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균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결정을 유예를 해주면서 이 산업을 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결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특히나 핀테크 사업에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원칙 중심의 규제 체계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초기에는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고 일단은 도입을 한 다음에 시장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업계의 자율 규제하고 정부의 공적 규제를 결합한 공동규제 방식을 활용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규제 목표,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핀테크 산업의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제도 활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금까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세 분의 변호사님의 심도 깊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핵심과 준비 전략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발제와 토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미리 접수된 사전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내용이 개정안에 의하면 편의점, 백화점 등과 같은 유통업체들은 피지업 등록 의무 대상 예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개정안이 표류하는 현 상황에서 당장 피지업 등록을 해야 할지 아니면 금융위원회 입장에 따라 피지업 등록 대상 예외로 생각하고 피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이 점을 명확히 하는 이제 개정안은 언제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감독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 지침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전문 피지사를 통한 정상과 같이 구체적인 사업 형태 변경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이 사전에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TM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지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현재까지 개정안이나 해설서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믿고 그대로 법률 정책을 수립 및 판단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같은 내용의 유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드린 그 답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혹시 관련해서 미처 질의를 하시고 싶으셨지만 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웨비나 종료 후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변화에 대한 준비 전략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토론 및 질의응답에 참여해주신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